안녕하세요. 세계금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괜찮았어요. 코스피는요. 근데 코스닥은 별로예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오늘 코스닥 1000개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금요일 녹화입니다, 지금요. 코스닥이 지난주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반짝하면서 또 희망을 갖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경고는 드렸어요. 2차전지 올라오면은 매도 기회지, 이게 무슨 새로운 기운이 막 다시 솟아나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오르는 거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좀 방송을 드렸었는데, 뭐 떨어진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건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회원 여러분들은 좀 미리 대응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좀 기대는 해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하고 좀 따로 가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꽤 희망적이에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시 연중 신고가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이 역할은 순전히 삼성전자가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의 시장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너무 높아요. 저는 그것도 사실 마음에 별로 들지 않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만약에 흐름이 흔들려 버리면은, 삼성전자 주가 볼까요? 삼성전자가, 그럼 코스피도 언제든지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뭐 계속해서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누누이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2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한국 주식시장은 어찌되었거나 삼성전자가 가주어야지 뭔가 더 이목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미운 털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해줬으면, 잘 올라가 줬으면 하기도 싶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간에 오늘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많은데 코스닥만큼 그렇게 월등하게 하락 종목이 많지는 않았고, 지수도 소폭이지만 그래도 올랐습니다. 그런 데는 기여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는 지금 파동에서의 저점이 완전하게 좀 안정적으로 매물소화가 되었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고,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탄력이 생기면 아직은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강력하진 않아요. 그렇게 막 초강력이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급 상황이 뭐 초강력이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도 쭉쭉 가고 뭐 삼성전자도 같이 쭉쭉 가겠죠. 그런 날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오히려 조정받을 때 뭐 얼마 조정 보이지도 않고 있지만 차라리 하이닉스 사는 게 더 유망하다고 봐요. 그거는 제가 지난 과거에 유튜브 인사이트 투자 전략 올린 것도 쭉 보시면 왜 하이닉스가 더 삼성전자보다 유망한지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을 지금 받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역시 뭐 크게 깨졌고요.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4%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많이 올랐던 부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어쩔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이제 좀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익 실현 관점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한편으로 제가 잘 맞춘 것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주가 떨어지면은 좋아할 것도 아니고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만 제 방송 많이 시청하시고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뭐 의견은 비슷합니다. 뭐 아직 2차전지 관련주들이 뚜렷하게 왜 올라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지금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괜히 전기차를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고차 시장을 보시면
같은 조건의 세단에서 전기차하고 휘발유차하고 하이브리드 차하고 가격 격차가 원체 큽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도 뭐 장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답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그 자리들을 채워주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이제 의약품, 바이오 그런 쪽이 시가총액을 코스닥에서는 분명히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삼천단제약 이런 종목들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HLB는 악재를 만났었죠. 악재를 만난 이후에 회복 단계입니다. 결국에는 HLB가 회복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 시가총액 정도는 좀 쫓아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2위 알테오젠, 시가총액 3위 HLB, 그 밑으로 이제 뭐 슈젤부터 해서 뭐 셀트리온 제약도 어느 순간에는 또 치고 올라올 수 있고요. 요즘 계속 조정이었는데 삼천당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다 장악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이 지금처럼 2차 전지에만 얽매여서 하락 종목 수가 그렇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는 날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안 좋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 좀 잘 가줘야지 되는데 이미 코스피는 연중 신고점 작년까지 포함해서 고점 수준인데 코스닥은 아직 멀었어요. 코스피하고 너무 많은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지금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슬퍼요. 근데 뭐 제가 볼 때 너무 투기적으로 보면은 진짜 먹을 건 없는 것 같아요. 테마가 돈다 그러지만은 들쭉날쭉이잖아요.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모든 상승의 어떤 연속성들이 보여지고 파지티브하게 흘러가는 느낌들, 누구나 다 수익을 내면서 테마주들 순환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장세? 그게 돼야지 되거든요. 그게 돼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투기적인 매매를 했을 때 쏠쏠한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스윙도 그닥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 수익을 내겠다 이 생각으로 들어가서는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진짜 뭐 초단타 매매를 하든지 기대 수익률 확 낮춰서 3%만 먹고 빠지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웬만큼 먹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순간 그냥 확 빼버리죠. 그러면 순간 그렇게 확 빼버리게 되면은 시세가 올랐다가 그러면은 대응이 안 돼요. 그냥 물리고 끝나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물려버리고 끝나버리면은 또 언제 팔아요? 그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매도 시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오늘 수산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종목들 보면은 오늘도 뭐 상가 친 종목들은 여전히 나옵니다. 그동안 종목들은 계속 있어요. 스킨앤스킨 같은 경우 상한가 나왔고 수산주들 사조 관련주들은 뭐 다 상한가 비스무리하게까지라도 갔고 CJ 시푸드도 그렇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월요일날 고점 찍고 그 이후에 또 지속해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연속성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들이 있어야지 수급도 더 몰리고 할 텐데 지금은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그냥요. 이런 급등주, 개별주, 테마주 괜히 지금 날도 더운데 그런 종목들 신경 써서 해서 잘해야 본전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잘해야 본전치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쑥 빠지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장중에 오르다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계속 치고 갈 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런 시기에 좀 여러분들이 보약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달달한 것만 쫓다 보면은 살만 찌죠. 건강 다 해쳐요. 보약 같은 종목들을 먹고 드시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좀 계좌가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들 흐름들을 좀 보다 보니까
조선주 흐름이 심상찮아요. 조선주들이 한국조선해양을 보게 되면은 52주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오늘요. 한국조선해양.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수주잔고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쌓이고 있다는 건데, 실적이 그러면은 뭐 내년까지는 그렇다 그러지만은 이게 3년 후, 4년 후 실적들은 훨씬 더 기대가 높을 수 있다는 거고, 뭐 하나오션도 최근에 괜찮고, 뭐 또 현대인프조선 이번 주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대장은 삼성중공업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계속 좋죠. 그리고 또 유럽은행은 금리를 내렸어요. 조짐을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이 미국이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호황을 누렸었고, 그게 바탕이 돼서 세계 경제 흐름이 꽤 괜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세계 경제 동향이 꽤 괜찮아진다면 물동량도 늘어날 텐데, 또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싱가포르 그런 물류 허브가 크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싱가포르 쪽을 가보다 보면은 그게 보인단 말이죠. 얼마나 얘네들이 운항을 하고 있는지, 정박을 하고 있는지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어느 정도 세계 경기가 뭐 괜찮구나, 안 좋구나, 그런 것들도 가늠은 할 수 있는데, 약간 움직임들이 분명히 괜찮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도, 한국도 경상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조선주가 좀 큰 상승 파동, 추세 흐름을, 특히 뭐 한국조선해양 하루 올랐으니까 조정을, 한 주간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요즘 이제 신기한 좀 트렌드가, 한번 신고점 치면은 무슨 신고식 하듯이 또 빠지잖아요. 조정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 될까요? 어차피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보약으로 들고 나온 종목이 그럼 조선주냐? 조선 관련주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 한화엔진을 들고 나왔어요. 오늘 한화엔진이 올랐어요. 한화엔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한화엔진 오르는 이유가 그냥 오르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수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복합엔진이라고, 쉽게 이제 복합엔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선박용 연료하고 그리고 가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인데, 최근에 조선에서 그게 유행처럼 막 번져요. 그러니까 좀 배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더라도 이왕이면은 그런 복합 엔진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복합 엔진에서 강점을, 선박 복합 엔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DH 엔진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되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한화엔진은 선박 저속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이 꽤 커요. 세계에서 2위인가? 그 정도로 커요. 근데 이제 그게 마진이 그렇게 세지는 않죠. 근데 이게 그 복합 엔진은 마진이 훨씬 세요. 일반 디젤 엔진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을 순익, 매출보다도 순익을 확 뻥튀기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잘 만드는 회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화엔진은 지금 이 시기가 유리한 상황이에요. 괜히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다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거고, 그런 부분의 성장성이 반영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요, 한번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약이에요. 보약을 우리가 꾸준히 먹어야지 한 번에 원샷
30회를 한 번에 원샷 하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뭐냐, 분할 매수 해라. 저도 몰라요. 바로 가버릴지 조정 받고 갈지 저도 몰라요. 그거 왜 알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 좀 제발 알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큰 수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보약 먹고 건강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보약 한 팩 먹고 내 몸 건강해졌네? 요거 차라리 부작용 날 수도 있어요. 보약 한 팩만 먹고 다음날은 몸이 막 갑자기 막 더워서 어쩔 줄 몰라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분할 매수해서 가는 게 맞고, 최근에 흐름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주가를 빵 띄워주면 그 이후에 조정을 한 번씩 크게 보이고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근데 제가 또 종목 여기서 이렇게 추천하고 그러면은 그냥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것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가봤자 뭐 하루 이틀이고 또 조정을 보이니까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좀 나눠서 하세요. 그냥 쭉 가버리진 않을 거예요. 좀 가다가 또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또 갈 거니까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분할 매수라고 해서 뭐 한 일주일 동안 사서 분할 매수, 그건 분할 매수 아니에요, 여러분. 분할 매수가 당장 매수할 때 매수 수량을 나눠서 사라는 게 아니고 기간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종목을 매수할 때 기간에 대한 분산 매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샀으면은 다다음 주에 조금 또 산다든지, 아니면 다다음 주에 조금 산다든지, 다음 달에 조금 또 산다든지, 그런 식이 돼야지 돼요. 이거는 물타기랑은 완전히 구별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아무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한번 잘 짜보세요. 아무튼 뭐 이 종목이 여러분들께 지금 이 더운, 요즘 왜 이렇게 더워요? 아직 6월 중순인데 너무 더워요. 7, 8월에 어떻게 살아요? 더워서. 자, 여러분들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식 건강은 또 인사이트 투자 전략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 하는 골든클럽 유튜브에서 또 몸보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